제가 맡은 주제는 집이 마지막 병원, 디지털로 스마트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라 이제 병원 이용하기 힘드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내가 병원에 꼭 자주 가야 되나? 그죠? 가서 어떨 때는 3분만 듣고 나오는데 집에서 더 관리를 잘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진료를 여러분 일부 전화로지만 경험을 해보셨고, 앞서 혈압 제너링이라든지 여러 첨단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댁에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많을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폰까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몸에 닿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을 해서 꼭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에서 진료받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걷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는 비대면 진료를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제가 현재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집에서 하는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의 그 케어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는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었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있는 그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그 프로젝트로 허용을 받아서 비대면 진료를 이미 4년째 하고 있었고요. 단지 전화가 아니고요,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심전도를 재는 기계나 전자청진기, 스마트 청진기, 또 폐기능 진단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대면 진료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담 케이스는 연간 15,000 케이스,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는 외교부 직원만 하다가 지금은 한 3만여 명의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산업 역군들 있죠. 상사원들 대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는 다행히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22개 진료 과목이니까 저희 상급종합병원인데 저희 병원의 모든 과 교수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분 정도의 교수님이 진료를 도와주고 계시고,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건강검진 판정, 또 스트레스나 수면 같은 다양한 오늘 나온 주제들, 그런 헬스케어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연속 혈당 측정기나 또는 로봇 운동기 같은 그런 디바이스까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직장인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에서 붙여가지고 병원에서 모니터를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전자청진기는 사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목에 걸려있는 청진기가 신호인데 비대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공간에 여기 보이는 비대면 청진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 여기에 대보세요, 숨을 들여마셔 보세요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심음하고 폐음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지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손가락 2개를 대면 30초 만에 심전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제 진료실에 오면 심전도가 필요하면 검사 보내고 다음날 보잖아요. 저희는 30초 만에 심전도까지 찍어서 바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비대면의 테크놀로지컬한 장점을 지금 어답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외교관과 가족들이니까 간호사가 먼저 상담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적절한 진료 선생님의 예약을 잡아서 진료를 하고 그 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오지에서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어떤 데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는 진료실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또 뇌졸중 진단, 그리고 자전거 사고 이후의 사후 관리, 또 극심한 스트레스나 안과 질환까지, 또 안면 경련까지 다양한 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해서 거기 분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 약을 갖다 드릴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가야 될지, 아니면 급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될지, 아니면 현지에서 약을 산다면 어떤 약을 사야 될지. 왜냐하면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서 못 골라요. 그럼 저희가 필요하면 약 이름을 알려드리고, 안 되면 DHL로라도 약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모바일 관리인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당뇨 환자, 저한테 오기 일주일 전부터 식사 조절하고 술 끊고 운동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올 때 칭찬을 한번 겨우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올 때까지는 또 파티를 여시다가 그 다음 일주일 또 오기 전에만 조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혈당을 재고 당화혈색소를 재는데,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관리예요. 근데 오늘 왔을 땐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는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매달 파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올 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리얼타임으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앱하고 웹을 만들어가지고 전담의료층이 코칭을 하면서, 예를 들어 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압, 혈당,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혈당이 리얼타임으로 측정만 하면 바로 블루투스로 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희 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또는 한 달 데이터가 그래프로 그려져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파티한 것까지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혈당 관리나 혈압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맞춤 콘텐츠를 앱으로 보내가지고 읽어보시도록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의 경우는 이처럼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복약은 잘하고 있는지, 또 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보통 워치나 또는 앱에, 스마트폰에 신체활동계를 이용을 해서 신체활동량을 볼 수도 있고요. 운동 처방도 이처럼 내려드리고, 흡연하시는 분은 금연 교육, 또 과음 피하도록 하는 절주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대개 스마트폰 말고 이 워치를 사용하면 수면의 질도 보게 되죠. 수면에 대한 교육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병원에 오지 않을 때에도 중간중간에까지 모니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직장인 대상으로 저희 하고 있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하면은 앞서 지금 건강검진 결과 말씀 주셨는데, 건강검진 등급이 한 등급 개선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병이 있던 것이 정상이 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펀드를 받아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좋아하는 단양이라는 아름다운 작은 도시에서 전 주민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집에서 건강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특히 단양군 같은 경우는 땅이 꽤 넓은데 인구가 2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분산돼 있고 의료진은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일부러 올 것 없이 스마트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그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서 앱과 웹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우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앞서 보여드린 앱으로 관리하고, 또 독거노인분들이나 병원에 못 오는 누워 계시는 분들은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직 질병으로 약은 안 먹고 있는데 혈당이 조금 높거나 또는 혈압이 조금 높은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생활 습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 레벨로 디지털 케어를 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 앱을 따로따로 레벨마다 만들었고요. 맞춤형 관리를 하고 중재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게 관리 입장에서 중재를 일일이 사람이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AI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 메시지가 나가는 기능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식단 교육이라든지 운동 처방도 이처럼 나가는데 이들 상당 부분이 LLM 모델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AI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몇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한두 페이지에 영양, 운동, 생활습관 권고가 나가게 돼 있고 정신 상담도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혈당이 갑자기 저혈당이 오거나 300이 넘어가는 고혈당이 왔을 때는 바로 응급으로 알람이 되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량이 줄거나 소위 그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있는 것을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문제가 될 때 구청과 보건소로 바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 홈 케어라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는 것은 줄이면서도 집에서 방금 말씀드린 오늘 또 여러 가지 나온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병원과 진료를 받고 가끔은 대면 진료를 하지만 원격 서비스 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던가 큰 병원을 가야 될 때는 역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에 바로 연결되고 그때 그 정보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이텍에 대한 그런 적응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굉장히 얼리 어답터이신데다가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보면은 에어컨 밖에서 끄는 거, 뭐 온도 보일러 미리 켜놓은 거 지금 다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건강 관리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실은 의료계 전체나 국가 전체로는 의료비가 세이브되면서도 아까 제가 당뇨병 환자의 파티 얘기 된 것처럼 건강관리가 미흡한 것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고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빨리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